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서양 미술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지난 시간에 미술과 직업에 대해서 한번 잘 봤나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주고 영상도 보면서 얘기를 해주고 하면 좋은데, 이제 시간적인 문제와 이제 온라인 강의로 하는 문제로 인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점점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양 미술에 대해서 볼 텐데 앞으로 계속 남은 기간 동안 거의 아마 서양 미술에 대해서 수업하는 내용으로 거의 서양 미술에 대한 수업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서양 미술사,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우리 학교에 뒤에 명화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서양 미술들이죠.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만 선생님이 뽑아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깊이 있게 수업을 할 생각은 없고요. 깊이 있게 해봤자 여러분들이 더 지루하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것들 아니면 꼭 알아야 되는 화가나 작품들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좀 재밌게 좀 해 나가보고 싶네요. 그런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서양 미술사 전체 흐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앞에 화면을 보면 벌써부터 이건 무슨 역사도 아니고 너무 어렵겠다 싶죠. 사실 이건 서양 미술사는 서양의 역사, 그 역사적인 거하고 큰 관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 사회적이나 그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미술이 발달되어 오기 때문에 그 미술을 알면 그 역사까지 같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복수 전공을 역사를 해서 미술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도 같이 전공을 해서 조금 더 잘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중학교 수준에서는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으려고 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서양미술의 변천이라고 제목이 있고 이제 흐름 첫 시간이고, 서양 미술의 토대가 된 두 문화가 있어요. 먼저 이 두 가지를 알아보면 좋은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서양 미술의 토대가 된 두 문화는 일단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인간 중심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신 중심의 유대 기독교 문화. 그냥 어떻게 어느 정도 알면 되냐면, 자, 그리스 로마 기독교 이런 거 이 말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다 한 번씩은 봤을 거고, 기독교 하면 종교죠. 지금 교회에 다니고 하는 그런 종교들. 그래서 서양 미술은 크게 이 두 가지 흐름으로 가는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조각과 벽화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벽화가 아니고 그림이지만, 자, 첫 번째로 이것은 그 유명한 밀로의 비너스라는 조각상인데, 비너스라는 신을 표현을 했지만 이 사람, 인간의 아름다움을 최대치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구현해서 여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여기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 로마 문화의 첫 번째 바탕이 되는 것과 가장 관련이 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딱 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딱 봐도 알겠죠, 누군지. 그래서 이러한 신 중심의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책에 있는 내용 같은 것들 아니면 그 기독교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이런 미술이 발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별로 다른데 일단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두 가지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봅시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꼭 이 순서를 보면 이 두 번째 작품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발전했을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시대상으로 보면
이렇게 먼저 최고의 조각상과 작품이 발달을 했다가 이렇게 약간 평면적인, 어떻게 보면 얘보다 조금 못 그린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못 그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왜 이렇게 그림이 됐지? 라는 생각이 들게 약간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네, 봅시다. 그래서 벌써부터 여러분들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서양 미술사 연표 선생님이 제일 간단한 거를 찾아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일단 우리가 뭐 한번 읽어봅시다.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근대, 현대, 서양 미술사는 이런 순서로 쭉 가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대라는 말은 알 거고 중세까지도 알 거고 르네상스는 들어본 것 같은데 할 것 같고 바로크, 로코코는 아마 처음 들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근대, 현대 이렇게 일단 크게 시대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술도 시험을 볼 때는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학생들이 공부 많이 하고 외우고 했었어요. 거의 역사 수업처럼.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본 작품들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이렇게 선사시대, 이렇게 해서 고대, 그 다음에 고대, 묶어서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근대, 현대 이렇게 넘어갑니다. 작품들을 그냥 쭉 한번 볼까요? 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한번 느낌만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다 외울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느낌만 봅시다. 아, 옛날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한 것은 이런 통통한 여자가 미의 기준이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집트 미술 같은 거 많이 TV에서도 많이 봤겠죠. 그리고 뭐 조각상이 점점 엄청 진짜 사람처럼 발달을 했네. 그러다가 뾰족뾰족한 이런 성당, 교회들이 많구나. 그리고 콜로세움, 콜로세움 여기서 경기했던 데인데, 검투사들 경기했던 데, 로마 시대. 그리고 성당이 또 있고, 엄청 자세하게 묘사한 작품이 또 있고, 갈수록 조금 더 이제 화려한 그림들, 좀 사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 시기에 좀 화려한 그림들로 가다가, 좀 더, 이 예전의 작품에 비해서 좀 더 역동적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있는 작품들은 우리가 아마 한 번쯤 봤을 만한 그런 또 작품들일 겁니다. 이 병기도 엄청 유명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는 피카소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현대로 가게 됩니다. 작품들이 보면 쭉 이렇게 그냥 눈을 한번 훑어봐 주세요. 네, 어렵죠? 그냥 이랬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봐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이 시대 순서 정도는 알고 그리고 시대에서 뭐 이렇게 작품들 이렇게 갔구나 예전에 이랬구나 점점 중간에 교회들이 좀 많이 나오네 성당이 나오네 그러다가 조각이 좀 있다가 최근 들어서 그림이 엄청 잘 그린 것 같지 않은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네 최근으로 갈수록 이 정도 이제 흐름만 좀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고등학교에 가면 미술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 정도 한번 일단 봐두고 왜냐면 뒤에 우리가 여기 안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강의를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만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근대, 현대.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지금 선생님 뒤에 준비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쭉 보다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작품들은 거의 근대, 현대에 있어요. 거의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고흐, 고흐는 어디에 속할까요? 고흐, 반고흐 작품. 반고흐는 근대 이 시기의 작품이고 그리고 우리 생각에 점점 그림 좀 난해하다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하는 작품들은 거의 현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카소 같은 작품들 현대의 거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때쯤에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교에 걸려있는 작품들은 다 아마 요 시대쯤 작품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순서만 기억해 뒀다가 미술 작품을 봤을 때, 이 작품 이때 이 시기 작품이구나 하는 정도, 작품 스타일이 어떻구나 하는 정도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요즘 시험을 안 쳐서 그런지 학생들이 작품도 잘 모르고 화가에 대해서도 정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3 졸업하기 전까지는 몇 명의 화가들이라도 좀 알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사조와 이런 흐름 정도까지는 꼭 알게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자, 보면 선생님이 거의 원래 PPT를 만들기 전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간단하게 짜놓는데 지금 선생님이 할 말을 다 적어놔서 그대로 거의 읽게 되네요. 그래서 대충 보면 시대별로 어떤 작품인지 알 정도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공부한 거예요. 충분히 공부한 겁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조금 좀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너무 깊이 있게 공부를 들어가면 그거 알죠? 수학 문제도 1단원만 빼곡하게 공부하고 2단원부터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처음부터 파다 보면 금방 지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고입 시험에 미술 과목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고입 시험 칠 때 그때 학생들 성적 올려준 방법이 첫 단원부터 깊이 있게 하지 않고 크게 대충 보면서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보고 세 번 다시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공부 성적 올리는데도. 선생님이 공부법도 우리 만나면 좀 얘기를 좀 해줄게요.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이 작품 스타일 이렇네, 이런 시대가 있었네, 이 정도를 아는 정도면 충분히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뭐 얼마 못했니, 뭐 조금밖에 못했니 하지 말고 여러분 공부할 때 큰 흐름을 먼저 빠르게 보는 거를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 정도면 됩니다. 처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음날 되면 까먹어요. 알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너무 처음부터 깊이 있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빨리 훑어보는 연습을 좀 공부할 때 해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정리한 게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어떤 시대였을까 정도는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만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우리나라와 이 서양이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와 서양 미술의 비슷한 시기를 선생님이 같다 이렇게 이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네.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만들어 본 건데 그 당시 선사시대는 선사시대고 우리나라 삼국시대 알죠?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이 서양 미술사에서는 고대에 속해요. 고대 이집트, 뭐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시나 나오는 그리스 로마. 그리고 중세시대는 이제 교회를 위주로 한 미술을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좀 미술의 암흑기라고도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 뒤에 강의에 나올 거예요. 이 긴 중세 시대가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신라, 발해, 고려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가 엄청 길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가 지금 여기 서양 미술사에서는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근대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근현대 사회, 근현대 시대가 서양 미술사에서 보면 현대라고 속합니다. 이게 시기가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대충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러고 있었겠구나.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뭘 하고 있었네.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알아두면 훨씬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선생님이 한 가지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우리 뭐 인상주의 들어봤죠? 인상주의, 신고전주의. 다른 건 몰라도 인상주의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기 쉽게 무슨 인상주의, 신고전주의, 무슨 주의 이렇게 나온 것들은 거의 근대 시대입니다. 거의 대표적인 사람 선생님이 방고흐 얘기해줬죠. 고흐 고갱.
그 외에도 많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현대시대에 와서 거의 뭐 사실 뭐 인상주의도 인상파라고도 하고, 뭐 말은 바꾸긴 하지만 보통 공식적으로 뭐 인상주의는 주의라고 말을 붙이는데, 그 현대 와서 무슨 파 무슨 파 이런 파라고 불리는 것들은 거의 현대라고 보면 돼요. 좀 최근에 가깝죠. 그래서 이 현대파는 현대는 이제 입체파의 대표적인 피카소. 여러분들 피카소는 뭐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이 시기라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조금 해두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정확하게 야수파도 야수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일단 대충 이렇게 구분을 크게는 해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봐두고, 선생님이 뒤에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볼 건데, 그 영상에서 자세한 이제 설명이 좀 나올 거고, 이걸 한번 보면서 인쇄를 하든지 해서 이걸 보면서 좀 강의를 들으면 훨씬, 이 흐름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연히 한 번에 다 외우거나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쓱 봐두면 앞으로 미술사 공부의 구조가 좀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 역사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업 영상을 볼 건데, 이 영상은 우리 미대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책, 까만 책인데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 미술 쪽에서는 벽돌책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곰브리치라는 사람이 쓴 서양미술사라는 책. 이게 엄청 두껍고, 선생님이 미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칠 때도 이걸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정말 내용이 어렵지만 그래도 제일 대표적인 바이블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책을 토대로 수업한 내용을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이거를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곰브리치 서양미술사라는 책을 딱 한 25분 정도로 요약을 해가지고 강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보다 훨씬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서 선생님이 굳이 강의를 찍는 게 더, 여러분들이 뭐 편집을 선생님이 잘 하기가 힘드니까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교양, 미술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필기도 같이 해가면서 보길 바랄게요. 그리고 필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영상 다 보고 난 후에 선생님 수업 내용과 영상 속 내용으로 형성평가를 이번엔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미술 실기는 내주지 않겠다고 했죠. 왜냐면 미술 실기를 집에서 하면 혼자서 스스로 안 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좀 깊이 있는 그런 미술 실기가 아니라 뭐 단순한 거밖에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최대한 지금 형성평가 정도로 지금 하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안 내다가 형성평가 처음 하는 거니까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세요. 문제까지 다 풀어야지 수업 완강 처리가 됩니다. 여기는 클릭 강의라고 해놨는데, 선생님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링크를 걸 테니까 그 링크를 클릭해서 유튜브 영상을 봐주면 됩니다. 그 영상까지 보면 모든 수업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미술 수업은 거의 공부하는 수업이 아니라 사실 힐링하고 즐겁고 뭔가 좀 쉬어가는 시간, 좀 편안하고 재밌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쭉 보면 좀 공부하는 쪽으로 너무 좀 가게 됐죠. 그런데 선생님 이번 기회에 수업 시간에 이런 공부적인 거를 거의 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계기로 이런 내용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조금 더 교양적인 이런 걸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앞으로도 이 수업 이후에는 이제 뭐 하나하나 다 뭐 깊이 있게 파고들 건 아니고, 좀 유명한 화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작품 위주로 설명하면서 재밌는 영상도 찾아서 같이 해볼 생각이니까 지금 첫 시간을 엄청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보고 형성평가까지 맞춰주세요. 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